안녕하세요. 아욱인의 사랑방입니다. 한낮 기온은 여전히 30도를 오르내리지만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하고 아침 저녁은 제법 선선합니다. 가을인 거겠지요. 그토록 기다리던 가을이지만 막상 다가오니 마음 한구석 서늘한 느낌이 듭니다. 한 해가 또 이렇게 가는 건가 싶고, 이러다 갑자기 추워지면 김호중 가수를 비롯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 싶으니까요. 오늘은 가을이면 유독 더 사무치는 그리움과 안타까움을 담은 시 5편을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정희 시인의 가을 편지입니다. 가을 편지, 고정희. 무르익기를 기다리는 가을이 흑룡강 기슭까지 굽이치는 날, 무르익을 수 없는 내 사랑 허망하여 그대에게 가는 길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길이 있어 마음의 길은 끊지 못했습니다. 황홀하게 초지일관 무르익은 가을이 숨이 산 산자락에 기립해 있는 날, 황홀할 수 없는 내 사랑 노여워 그대 향한 열린 문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문이 있어 마음의 문은 닫지 못했습니다. 작별하는 가을의 뒷모습이 수묵색 눈물비에 젖어 있는 날, 작별할 수 없는 내 사랑 서러워 그대에게 뻗은 가지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무성한 가지 있어 마음의 가지는 자르지 못했습니다. 길을 끊고 문을 닫아도, 문을 닫고 가지를 잘라도 저녁 강물로 당도하는 그대여, 그리움의 재갈을 물리고 움트는 생각에 바윗돌 눌러도 풀밭 한 벌판으로 흔들리는 그대여, 그 위에 해와 달 멈출 수 없음에 나는 다시 길 하나 내야 하나 봅니다. 나는 다시 문 하나 열어야 하나 봅니다. 고정희 시인은 1948년에 태어나 1991년 지리산 등반 도중 세상을 떠났습니다. 겨우 43살이었습니다. 한국신학대학을 나와 1975년 현대시학을 통해 등단했고 1983년 대한민국 문학상을 받았죠. 누가 홀로 술틀을 밟고 있는가? 네가 그리우면 나는 울었다. 이 시대의 이별, 아름다운 사람 등 10권의 시집을 출간했습니다. 굵고 강한 목소리로 여성주의 시각을 담은 작품이 많지만 이 시처럼 절절한 사랑을 읊은 시도 꽤 있습니다. 길을 끊고 문을 닫아도 그리움의 재갈을 물리고 움트는 생각에 바윗돌 눌러도 다가오는 그대, 그 위에 해와 달 멈출 수 없으니 다시 길 내고 문 열어야 하나 보다 라는 대목에 이르면 사랑이란 실로 불가항력이구나 싶습니다. 김호중을 기다리느라 애태우는 수많은 아리스들의 마음도 똑같으시겠죠. 두 번째는 오세영 시인의 바람의 노래입니다. 바람의 노래, 오세영. 바람소리였던가, 돌아보면 길섭해 동작꽃 하나. 물소리였던가, 돌아보면 여울가 조약돌 하나. 들리는 건 분명 네 목소리인데 돌아보면 너는 어디에도 없고 아무데도 없는
네가 또 아무데나 있는 가을산 해질녘은 울고 싶어라. 내 귀에 짚히는 건 네 목소리인데 돌아보면 세상은 갈바람 소리, 갈바람이 흩날리는 나뭇잎 소리. 오세영 시인은 1942년생으로 서울대 국문과와 동대학원을 나와 서울대 국문과 교수를 지냈습니다. 1968년 현대문학을 통해 등단했고 가장 어두운 날 저녁에 벼랑의 꿈, 문 열어라 하늘아 등 많은 시집을 출간했습니다. 한국시인협회상, 소월시문학상, 정지용 문학상 등을 받았고 2011년 예술원 회원이 됐습니다. 아무데도 없는 그러면서 네가 아무데나 있는 가을산 해질녘은 울고 싶다거나 귀에 짚히는 건 네 목소리인데 돌아보면 갈바람 소리, 나뭇잎 소리뿐이라는 구절을 읽으면서 또 한 번 가슴이 아립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겠지요. 세 번째는 나태주 시인의 멀리서 빈다입니다. 멀리서 빈다, 나태주. 어딘가 내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꽃처럼 웃고 있는 너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눈부신 아침이 되고 어딘가 네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풀잎처럼 숨쉬고 있는 나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고요한 저녁이 온다.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나태주 시인은 1945년생으로 공주교육대학을 나와 초등학교 교사와 교장을 지냈습니다. 풀꽃으로 유명해졌고 대숲 아래서 변방,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등 40여 권의 시집을 냈습니다. 교장 선생님을 지내서인지 힘든 이들을 다독거리는 시가 많습니다. 윤동주 문학대상과 김관식 문학상을 받았고 한국시인협회 회장도 지냈습니다. 가을이다, 아프지 마라 라는 마지막 대목의 여운은 길고도 깁니다. 김호중 가수와 아리스, 사랑하는 이들 모두 부디 아프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네 번째는 신경림 시인의 갈대입니다. 갈대, 신경림. 언제부턴가 갈대는 속으로 조용히 울고 있었다. 그런 어느 밤이었을 것이다. 갈대는 그의 온몸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알았다. 바람도 달빛도 아닌 것. 갈대는 저를 흔드는 것이 제 조용한 울음인 것을 까맣게 몰랐다. 산다는 것은 속으로 이렇게 조용히 울고 있는 것이란 것을 그는 몰랐다. 신경림 시인은 1936년에 태어나 2024년에 타계했습니다. 1956년 문학예술을 통해 등단했고 만해문학상과 제19회 호암상을 받았습니다. 교과서에 실린 농무, 가난한 사랑 노래 등으로 유명해졌고 살아있는 것은 아름답다, 떠도는 자의 노래 등 많은 시집을 펴냈습니다. 산다는 것은 속으로 이렇게 조용히 울고 있는 것이라는 대목은 나이 들어야 알게 되는 것이겠죠. 문득 콧등이 시큰해집니다. 마지막은 이재무 시인의 단풍입니다. 단풍, 이재무. 빈혈의 봄과 폭풍의 여름 지나 한껏 달아오른 절정의 얼굴로 투명한 가을 햇살에 30촉 전구알처럼 반짝이는
그대의 뜨거운 한 생애 앞에서 나는 오직 겸손의 자세로 두 손 모은다. 언제나 그렇듯 위대한 시작은 깨끗한 소멸 뒤에 오는 것. 그대의 절정도 정멸을 위한 마지막 제의 같은 것은 아닐까. 그대가 바친 낙목의 사랑은 수목의 더 큰 성장을 가져올 것이다. 그러므로 순화는 단순한 등식이 아니다. 원의 둘레 넓히는 것이다. 단풍이여, 붉게 가을을 운다는 것. 생의 벼랑 아슬아슬이 통과해온 자의 득이 아닌가. 좌절한 자의 비애를 위해 그대가 가을산에 쓴 봉합엽서 읽으며 몇 번이고 놓고 싶었던 생의 밧줄 다시 움켜 잡는다. 이재무 시인은 1958년생으로 1983년 문학과 사회를 통해 등단했습니다.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를 지냈고 섣달 금음, 시간의 그물, 슬픔에게 무릎을 꿇다 등 많은 시집을 펴냈습니다. 세심한 눈으로 소외된 것들에 대한 연민을 보여주는 시들이 많습니다. 단풍은 생의 벼랑 아슬아슬이 통과해온 자의 득이라며 가을산을 보면서 몇 번이고 놓고 싶었던 생의 밧줄을 다시 움켜 잡는다 해서 저도 이 가을 다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김호중과 아리스, 그리고 이 가을 무겁고 버거운 짐으로 힘겨운 이들을 위한 가을시 5편을 전해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을 얻겠습니다. 감사합니다.